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산 연하사입니다. 오늘은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리 3장의 카드를 뽑아 놓았고요. 오늘 재물운에 대해서는 재물의 흐름이라든지 대박이 난다든지 하는 거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띠들이 어떤 띠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내가 굳건하게 잘 지켜가고 있는 듯 하지만 약간의 탈은 있어요. 뭐냐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요즘은 뭐 세금 관계도 그렇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대출 관계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요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옛날에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100만 원을 벌었을 때랑 지금 100만 원의 값어치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똑같은 돈을 벌고 있다 하더라도 나가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버는 것 같지 않고 맨날 구멍이 생기는 것 같고 맨날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들 가지고 있으시죠. 오늘 이야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벌써 병원연도 반 정도가 다 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재물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재물은 조금 더 지켜가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단단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가 한 곳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그게 일파만파 번져서 구멍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다듬어 오고 다져가고 계획하고 꼼꼼하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조차도 좋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점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그냥 흐름 속의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도 드리는 겁니다. 올해에는 소띠분들이나 쥐띠분들, 토끼띠분들, 그리고 한 분을 더 얘기하자면 양띠분들이 금전적으로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월급을 받는 데서 호봉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이문을 많이 보게 됐다든지 그러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경우예요. 특히나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빨리 회전이 되시고 전에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많이들 해오셨다면은 지금 올해 수에는 그 빛을 많이 발하는 그런 수입니다. 대신에 올 연말이 대해서는 10월달 넘어서고 11월달, 12월달이 되었을 때는 조금 재정비하시고 모든 투자했던 어떤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시고 다시 한번 짚어가는 그런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띠분들은 내 능력치를 발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내 호봉이 오르고 또 보너스 같은 그런 금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한 뭐 주택 청약을 하셨든 아니면은 약간의 투자를 하셨을 때에 아주 소소한 즐거움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토끼띠 같은 분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많이 하세요. 한 곳에 우직하게 넣어두기보다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사람 귀에는 이렇게 들리니까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 또 저 사람은 저러니까는 저렇게 해볼까 하고 약간의 팔랑기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했던 걸 빼서 승산이 나기도 전에 저기에다가 하고 저기에다 했다가 또 이렇게 했는 걸 또 이쪽에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매번 제자리 걸음을 하시더라도 더 나아지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는 거의 없으세요. 자, 내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얘기하자면 양띠를 얘기 드렸는데요.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으세요. 소리 소문 없이 잘 모으신 것 같은데 한 방에 날리실 수도 있어요. 엉뚱한 생각. 올해 수의 양띠분들은 집을 산다든지 부동산 매매를 하신다든지 문서의 이동 그리고 누구에게 뭐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의 이런 금전 거래가 심해져 버리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또한 문서에 대해서도 그 문서가 처음에는 좋은 듯하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사놓는다고 치지만 그걸 사놓다 보면 값어치가 떨어지고 나중에 파실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금전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물의 흐름이라는 거는 내가 돈의 융통을 남한테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재물의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더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되었다. 그러면 그 뒤에 갚아나가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죠.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돈의 손실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돈을 썼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그거를 갚아나가는 운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돈의 융통이 잘 되고 또 저도 일부 갚아주고 또 서로 윈윈하고 그게 잘 되더라. 그런데 왜 고민이 될까요? 맨날 제자리 걸음이죠. 그러면은 그 뒤에 오는 플러스 알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마이너스를 계속 지고 있다는 얘기니 그 선을 어느 정도 끊어내고 내가 깝깝하더라도 그 부분만큼 덜 쓰고 덜 빌리고 더 이상의 지출이 생기지 않게끔 있는 한도 내에서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요만큼 벌어서 이렇게 넣고 그러면은 며칠 뒤에 요렇게 하고 하는 식으로 내가 있는 거에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빌려서만 간다는 것이 그게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집을 한 채를 사기 위해서 몇 억씩 하는 돈을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저기에서 다 끌어모을 거를 끌어모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가시는 부분이고 그거를 또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나의 계획도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물의 손실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내가 개인적인 어떤 부채에 대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부채를 그냥 요만큼 요렇게 갚아 나가는 거는 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이자를 또 주시고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해서 이쪽 돈을 메꾸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얹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셨을 때는 결국은 그 돌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재물운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그 부분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더 내 자신에게도 냉정하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계획하고 쭉 리스트를 적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재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내가 원활하게 나중에 1년 뒤 병원년 한 해를 다 보내고 그 뒤에 조금 힘은 들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잘 지켜왔구나 하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띠들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이고 이게 공식화되어 있거나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소띠분들, 쥐띠분들, 토끼띠분들, 양띠분들은 올해의 금전 흐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원활해요. 그러니 그 부분을 이용을 잘 하시고 내가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재물운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또 깝깝하신 분들한테는 사실상 많이 요즘은 고민이 많이 되죠. 오늘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앞서서 그 계획을 잘 세우고 치밀하게 꼼꼼하게 내 자산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가 내 등에 칼을 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